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세 번째 단원 공간과 입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이요 그 차를 평소에 이렇게 운전을 하실 때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운전을 잘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아버님이나 아빠나 또는 엄마가 그 주차를 할 때 보면은요, 주차를 하실 때 보면 거의 뭐 한두 번 만에 주차를 너무 멋지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공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이나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공간 감각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과정에서 이 공간과 입체 부분을 유난히 재밌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처럼 뛰어난 그런 공간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심히 이 단원을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원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 2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느 방향에서 보았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공간 감각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각 사진은 어느 방향에서 찍은 것인지 찾아 가로 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 놓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건물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요. 그리고 촬영한 장소는 가나다라마 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요. 한번 다 채워보세요. 시작. 10초 지났습니다. 압박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의 공간 감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말하는 사이에 20초가 됐네요.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찾았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은 그 1분인데, 한 30초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1번서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1번 그림을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앞에 있는 건물에 살짝 가린 그런 모습. 어디에서 봤을까요? 그렇죠. 나라고 쓴 학생들. 공간 감각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 그 건물 2개가 보이는데요. 이 건물 앞쪽에, 조그맣게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에서 보았다? 가에서 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앞쪽에 있는 이 건물을 만약에 확인을 못 한다면은, 이상하다.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건물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가에서 찍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은요, 나무가 2개의 건물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찍은 게 틀림없다? 다에서 찍은 게 틀림없겠죠. 그리고 딱 봤는데요. 딱 봤는데 지붕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나무의 그 꼭대기밖에 안 보여요. 어디서 찍은 거겠습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찍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5번을 보시면은요.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남은 게 하나밖에 없긴 한데, 왼쪽에 나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에서 찍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공간 감각 테스트 어떻습니까? 다 통과하셨죠? 설마 여기에서 실수를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믿습니다. 2번 보면은요,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을 보고,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을 보고,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보자라고 했는데요. 우선은요, 지금, 위에서 본 모양이,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모양인데요.
위에서 본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은요, 쌓기나무의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자, 쌓기나무의 개수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기에다가 위에서 본 그림에 숫자를 써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치에는 지금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위치에는 세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위치에 두 개, 그 다음에 이 위치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쌓기나무의 개수를 자, 확인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느냐면, 자, 7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쌓기나무의 최소 개수하고, 그 다음에 쌓기나무의 최대 개수, 우리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똑같은 상태라고, 자,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최소 개수하고 최대 개수는 거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자, 요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인데, 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런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자, 이쪽에, 세 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이는 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세 개가 있고, 오른쪽도 세 개가 있네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에서 본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면 여기에 최소 한 개는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이질 않아요. 자, 보이질 않아서, 분명히 하나는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2층까지 쌓았을 때도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2층까지 쌓았다고 하더라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1층으로 쌓여져 있는지 2층으로 쌓여져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3층으로 쌓았다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3층으로 쌓았다면 보일 거기 때문에 1층이나 2층으로 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최소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10개가 되겠네요. 그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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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니까 10개. 자, 그리고 쌓기나무의 최대 개수는, 자, 만약에 2층으로 쌓았다면, 자, 하나가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쌓기나무의 최대 개수는 11개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자, 일단은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그림을 통해서 자, 몇 개의 쌓기나무가 사용되었는지를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고급진 내용들이 나오는 자, 필쌤의 개념 보충을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는 항상 어김없이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조금 더 지금 현재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내용이나 또는 고학년에서 다룰 법한 그런 문제들이 자, 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자, 색칠된 면의 개수 알아보기라고 했는데요. 색칠된 개수 알아보기. 자, 쌓기나무를요, 가로 3개, 세로 3개, 그 다음에, 자, 높이로 3개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자, 27개의, 자, 쌓기나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바깥에요, 여러분들. 자, 페인트를 그냥 똑같이 다 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까지 완전히 바깥 부분을 다 여러분들 페인트를 칠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색깔은 지금 현재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냥 같은 색으로 칠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색칠된 면이 자, 1개만 칠해졌을 때, 2개 칠해졌을 때, 3개 칠해졌을 때, 자, 그리고 최대가 3개이기 때문에요. 자, 4개나 5개는 뭐 칠해질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없는 경우 이렇게 자, 4수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한 면만 색칠된 그런 쌓기나무는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자, 한 면만 색깔이 칠해질 수 있는 그 위치가 여러분들 어디냐면요. 자, 이렇게 하나의 면이 있을 때, 요 한가운데 있죠? 지금 현재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요. 정확하게, 자, 한 면만 색칠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입체 도형은 정육면체죠. 자, 그러면 정육면체의 한가운데에만 이런 것들이 한 개씩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모양에서는 27개를 쌓았을 때는. 자, 그러면은 면당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요. 자, 정육면체니까 한 면만 색칠된 쌓기나무는 몇 개가 있을 것이다? 6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면만 색칠된 부분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 두 면이 색칠된 부분은요,
자, 두 면이 색칠된 부분은 이 윗면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요, 요 사이사이에 들어간 그런, 자, 쌓기나무들이, 자, 사이사이에 들어간 쌓기나무들이, 지금 두 면이 색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개수를 파악하는 게 좋을까요? 자, 나름 뭐 직접 세봐도 되고요. 자, 그럴 텐데, 자,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방법은,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 아까 우리가 한 면만 색칠되는 것은, 한 면만 색칠되는, 자, 그런 쌓기나무 같은 경우는, 면 한 개당 하나씩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육면체니까 6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두 면이 색칠되는 그런 그 쌓기나무는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 모서리 있죠, 모서리. 이 모서리 하나당 하나씩 생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서리 하나당 하나씩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정육면체에 그러면 모서리당 하나씩 생긴다면 모서리가 몇 개인지 세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자, 모서리의 개수는요, 위쪽에 있는 밑면과 아래쪽에 있는 밑면에, 자, 모서리가 각각 4개씩, 그리고 옆면에도 모서리가 4개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개이기 때문에요, 두 면만 색칠되는, 자, 그런 쌓기나무는, 12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면이 칠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 면이 칠해진, 자, 쌓기나무는요, 여러분들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요, 요렇게, 정육면체에, 요렇게, 끝부분에 요렇게 위치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면 한가운데라고 했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모서리당 하나씩 생겼어요. 모서리당 하나씩 생겼습니다. 모서리당 하나씩 있었었기 때문에, 모서리의 개수를 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면이 색칠되는 곳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입체 도형의 꼭지점 있죠? 꼭지점. 이 꼭지점마다 하나씩 있다는 것을, 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면이 모두 색칠되는 곳은요, 정육면체일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것도 27개 쌓았을 때예요. 다른 경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항상 모든 경우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려워요. 요 내용을 약간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건 괜찮지만 완전히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64개를 쌓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쌓은 쌓기나무의 개수에 따라서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마다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요. 자, 꼭지점이 8개니까 세면이 색칠된, 자, 그런 쌓기나무는 8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색깔이 안 칠해진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개 있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다 세보면 26개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용된 쌓기나무가 27개거든요. 그러면 그냥 딱 봐도 한 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4면, 5면, 6면이 색칠되는 그런 쌓기나무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한 개는 색깔이 칠해지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자, 위에 있는 면 하나, 밑면 떼내고요. 자, 밑에 있는 밑면 떼내고. 그러면 가운데에 보면은요, 요 한가운데에 있는 요 쌓기나무는요, 색깔이 칠해지지 않는다는 거를, 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요, 자, 여러분들 공간 감각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아빠 엄마 생각하세요. 아빠 엄마처럼 멋지게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요거 확실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자, 그런 멋진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공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자, 그런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자,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자,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을 보고 앞과 옆에서 본, 자, 모양을 그려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앞에서 보는 거고요. 앞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우리가 옆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본 거를 옆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서 본 거를.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거를 위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 이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양. 자, 그렇다면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만 쌓기나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뒤쪽에 혹시 안 보이는 쪽에 쌓기나무가 있진 않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 그림이. 자, 그러면은요, 자, 이 위에서 본 그림을 참고해서요. 자, 그러면 앞에서 본 그림과 옆에서 본 그림을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본 그림을 왼쪽, 그 다음에 옆에서 본 그림을 오른쪽에 한번 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보시면은요, 자, 왼쪽이 몇 층으로 되어 있냐면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자,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2층이니까, 자, 요렇게 2층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2층이에요. 앞에서 봤을 때. 자, 또 2층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니까, 자, 거기는 1층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쌓기나무가, 자, 쌓여져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다면, 이제 옆으로 와서 봐주면 돼요. 옆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부분은요, 왼쪽 부분, 여기서 보면 왼쪽이죠, 그죠? 자, 왼쪽 부분은 1층이에요. 1층이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자, 2층이에요, 2층. 자, 2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와 옆에서 봤을 때. 한 개로는 여러분들 조금 아쉽죠? 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를 더 보면은요, 자, 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모양이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거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는 이 뒷부분에 여기 없었는데 이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눈으로 딱 봤을 때는 보이진 않는데, 자, 지금 하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두 개가 쌓아져 있었으면은, 자, 두 개가 쌓아져 있었으면은, 자, 여기 우리한테 이렇게 보일 텐데,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1층만 쌓아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앞에서 본 모양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앞에서 본 모양을 보면, 첫 번째 거는, 자, 2층이네요. 2층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2층이네요. 자, 두 번째 것도 2층. 세 번째 거는 1층입니다. 자, 이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자,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와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은 몇 층이냐면, 자, 1층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가운데 몇 층이냐면, 자, 2층입니다, 2층. 자,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뒤쪽에 하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면은, 하나를 더 이렇게, 더 그려줘야 됩니다. 얘와의 결정적인, 자, 그런 차이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의 공간 감각이, 자, 엄청나게 지금, 자, 지금 키워지고 있습니다. 느껴지시죠? 예. 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자, 그런 공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본 모양의, 자, 수를 쓰는 방법으로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까지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숫자를 다 써놓긴 했는데요. 원래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냥 위에서 본 그림, 자, 위에서 본 그림,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을 테고요. 자, 숫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을 거고요. 요렇게 그냥 색깔이 칠해져 있을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와 옆에서 봤을 때처럼 이렇게 숫자가 빠진 상태에서 요렇게 원래는, 자, 표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 몇 개가 사용됐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자, 요런 그림을 만약에 나타냈다 그러면, 여기. 자, 이렇게 5군데에는 쌓기나무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본 모양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왼쪽이 한 개가 있습니다. 1층입니다. 1층. 자, 그러면 왼쪽에 1층이라는 거는요, 여기는 정말 확실하게 한 개가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실하게 한 개가 놓여요. 왜 그러냐면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지금 이 줄에 있는, 자, 쌓기나무는 요 위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앞에서 본 그림을 딱 봤더니 얘가 1층이라는 것은 여기 쌓기나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오른쪽 끝을 보니까, 여기도 한 개예요. 그러면 여기도 쌓여있는 곳이 이 줄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도 한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에는 이렇게 세 군데 쌓기나무가 있는데요. 자, 3층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3층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옆으로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옆으로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자, 첫 번째, 자, 몇 층이라고 했냐면 2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한 개가 있으면 틀림이 없는데 이렇게 봤을 때 2층이라면 여기는 두 개가 있는 게 확실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여기는 한 개고요. 여기 몇 개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3층이었는데 딱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딱 봤을 때 3층이에요. 그럼 여기는 분명히 3개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자, 그리고 오른쪽 끝부분은 한 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끝에 또 한 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본 그림, 앞에서 본 그림, 옆에서 본 그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다 참고해서, 위에서 본 그림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다 썼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만든 모양에 사용된 자, 쌓기나무의 일단 개수를 자, 정확하게 8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모양도 이렇게 자, 우리가 그림으로 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요 기본적인 그런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의 모양만 가지고요. 자,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와 그 다음에 자 실감나게 이렇게 자 쌓은 모양을 자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감각을 여러분들 자 많이 키우셔야 돼요. 뭐 이미 많이 키워졌기 때문에 큰 걱정은 또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승의 개념 보충.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자 고급스러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자, 쌓기나무의 최대 개수와 자, 최소 개수 구하기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자, 옆에서 봤을 때, 자,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자, 최소한 다 한 개씩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자, 앞에서 봤을 때 2층이에요. 여기가 2층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두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두 개인지 일단은 여기는 자,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자, 그리고 자, 가운데는 그런데 몇 개라고 했느냐면 앞에서 봤을 때 한 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치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한 개라면 거기는 한 개가 확실하죠. 이렇게 확실한 곳은 숫자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자, 3층인데요. 어디가 3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3층인지 알 수 없어요. 이쪽은 여러분들 자, 2층이어야 되고요. 자, 이쪽은 3층이어야 됩니다. 이쪽은 3층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한 곳은 요거 한 군데밖에 없었네요. 자, 그 앞에서 본 그림을 통해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면은요.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두 개라고 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두 개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도 두 개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도 두 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수를 잡을 때, 자, 최소로 잡는 방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잡는 방법이 있냐면요. 이렇게 봐도 두 개, 이렇게 봐도 두 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두 개를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개를 놓으면은, 자, 이렇게 봐도 두 개, 이렇게 봐도 두 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개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와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자, 요 그림과 요 그림을,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옆에서 가운데를 보니까 3층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최대 2층까지 가능했거든요. 2층까지 가능했는데, 3층은 여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3층의 위치는 여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층 해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옆에서 봤을 때 오른쪽 끝을 봤더니 한 개였어요, 한 개. 자, 그러면 여기는, 자, 1층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확실한 곳은 어디냐면요. 요 위치하고, 요 위치하고, 요 위치는 일단 확실합니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두 개, 한 개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최소 개수라고 했죠. 최소 개수. 자, 그러면 한번 다 세볼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6, 7, 8, 9 개가 최소 개수가 되겠네요. 9개가 최소 개수가 되고요. 여기는 최대 개수 쓰는 칸인가요? 자, 그러면 최소 개수는 밑에 9개. 자, 그러면은요, 최대 개수는 요 위치와 요 위치는요, 여러분들. 자, 2개씩 사용해도 된다고 그랬죠? 요 위치와 요 위치는. 자, 그래도 두 개, 자, 모양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했을 때는 하나하나를 더 놔서 11개까지 쌓기나무를 자, 쌓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어떻습니까? 점점 흥미로워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집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큰 흥미를 자,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빨리 문제집 풀고 싶을 텐데, 자, 이론이 여러분들, 자, 한쪽이 더 있어요. 자,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 3번째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이제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 보는 건데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층별로 모양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모양 만들기. 좀 이제 쌓기나무를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위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자, 위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자,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요런 그 방법으로 쌓여져 있는 쌓기나무를 분석을 했는데요. 자,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층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1층, 2층, 3층, 4층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어진 쌓기나무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 3층으로 쌓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은요. 자, 1층의 상황, 2층의 상황, 3층의 상황을 우리가 자,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층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고요. 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자, 또 2층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고요. 자, 그리고 3층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황을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층별로 보는 그런 방법. 그렇게 큰 앞에서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쌓아진 쌓기나무의 모양을 가지고 1층, 2층, 3층의 상황을, 자, 그림을 그렸잖아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층의 모양과 2층의 모양과 3층의 모양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각각의 위치에, 자, 쌓기나무가 몇 개가 쌓여 있고, 실제 쌓기나무에 쌓아진 그 모양은 어떤지를, 자,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지금 쭉 해서 공간 감각을 지금 충분히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위에서 봤을 때요, 자, 앞에서 본 모양을, 자, 지금 그려놨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위에서 본 모양처럼 우리는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층이 이런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층이 이런 모양이고요. 자, 머릿속에 여러분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쌓기나무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자, 이렇게 기역자 반대쪽으로 한 모양으로 지금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층을 보니까요. 자, 2층을 보니까 이렇게 2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요 위치와 요 위치에, 쌓기나무가 쌓아져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저쪽 끝부분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 요 두 군데 중에 2층에 여기하고 여기가 쌓여져 있었거든요. 저 뒤쪽에 하나가 쌓여져 있구나. 3층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요, 자, 여기는 한 개씩 있는 거고요. 자, 요 위치는 2개가 있는 거고요. 요 위치는 어떻습니까? 하나 더 쌓아서 3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서 본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쌓기나무가, 자, 요렇게 쌓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자, 실제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그 모양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 공간을 좀 새롭게 보는 시각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보면서 쌓아져 있는 쌓기나무의 공간이라든가 입체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자, 1층, 2층, 3층으로 나누어서 공간을 이해하는, 자,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참신한 그런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요. 자,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쌓기나무 4개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이 몇 가지냐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엄청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쌓기나무 4개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만들 수 있는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냐라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틀렸다고 할 테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느냐? 4개가 아니라 쌓기나무 3개로 만들 수 있는 입체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쌓기나무 3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 2가지밖에 없습니다. 쌓기나무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요 모양과 요 모양 이렇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2가지밖에 없어요. 뒤집거나 돌렸을 때, 자, 뒤집거나 돌렸을 때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2가지 모양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면 쌓기나무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모양은 몇 가지냐고 물어봤을 때요. 자, 이렇게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양에 하나의 쌓기나무를 더 이렇게 자, 붙이면서 만들어지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예측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냥 4개를 처음부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했다가 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를 빠뜨려서 틀리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모양에다가 붙이는 경우를 보면은요. 좀 길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붙였죠.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다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다 붙였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다 붙이는 거는요. 얘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그 모양하고 똑같기 때문에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의 쌓기나무를 하나 더 붙여서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요 3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3가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자, 3개의 쌓기나무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 하나 더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모양에다가 붙이는 방법은 자, 왼쪽 서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이쪽에다 여러분들 붙여보면은 자, 이런 모양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리을 멋지게 쓴 그런 글씨. 자, 그런 글꼴 같으네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한 칸 더 내려가서 여기다 붙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 붙였는데요. 요 모양은 요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외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자, 얘는 빠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붙이면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붙여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붙이면은 또 모양이, 요런 모양들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도 제외가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쭉 해서 만약에, 자, 이 오른쪽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요,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 얘는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자, 왼쪽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쭉 돌고 있어요. 쭉 돌고 있는데, 겹쳐지는 건 지금 다 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놓는 거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놓는 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올리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올리는 거는 얘하고 똑같아요. 요 뒤쪽에 놓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뒤쪽에 놓는 거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똑같은 거를 여러분들 다 제외시켜가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닥에 놓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 위로 올리는 거를 해보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 자, 여기다 올렸을 때, 여기다 올렸을 때, 여기다 올렸을 때, 자, 이 3가지가 여러분들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올릴 수 있는 곳은 3군데밖에 없었죠? 자, 3군데밖에 없는데, 자, 요 3군데 중에서 그 모양하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혼란스러워 할 만한 게,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을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돌리거나 뒤집으면 같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얘를 여러분들, 자, 얘의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요. 자,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하게 생각을 하면 이거 뒤집거나 돌려서 같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실제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자, 전혀 다른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세 가지였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두 개를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가지가 아니고 다섯 가지예요. 그러면 세 가지에다가 다섯 가지 합치면 총 몇 가지가 된다? 여덟 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공간과 입체에 관련된,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자, 공부를 했는데요. 이 공부를 하기 전과 공부를 한 후에, 여러분들의 공간에 대한 개념은 하늘과 땅처럼, 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공간의 개념과, 자, 지금 공간의 개념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집을 풀면서, 자, 공간 감각을 여러분들 아버님이나 어머님 그 수준까지 자,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